이제 경제에 관한 여러 가지 자료를 나왔다고 있는데 먼저 시간에 그 김태경 선생님 얘기해 준 것 중에 저하고 의견이 틀린 게 있어가지고 몇 군데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동생 달라고? 아니라고. 돈의 흐름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게요. 돈인데요.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지금 엄청난 인플레이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물가 엄청나게 올랐다는. 그리고 물가가 많이 오르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고요. 그렇죠? 경제가 침체가 디프레이션이 오면은 돈의 가치가 또 엄청나게 올라가고 물가가 내려오죠. 그런데 이게 통화량 때문에 그렇거든요. 돈 때문에. 이게 돈을 이제 먼저 그 김태경 선생님이 얘기해준 것 중에서 제가 이렇게 가미해서는 얘기할게요. 지금 미국을 예를 들어도 되고 한국을 예를 들어도 되는데 제가 미국하고 한국과 카나다하고 뭐 시간이 많으면 부동산, 환율, 채권 뭐 이런 종합적인 거를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되는데 시간이 짧으니까 돈 관계만 조금 얘기할게요. 이게 먼저 총통화라고 배우셨잖아요. 그렇죠? 총통화 이게요. 이게 원원통화하고 그다음에 저걸 신용통화로 돼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에 대한 설명을 정확하게 아셔요? 잘 모르시죠? 중앙은행이 한국을 이걸 드릴게요. 한국은행이 시중에 돈을 풀었다가 걷어들였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면 돈을 걷어들이고 돈이 조금 풀린다고요. 그럼 어떻게 그 돈을 풀었다 조였다 하느냐? 처음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그 지불 준비라고 있어요. 지불 준비가. 그 다음에 재활인, 그 다음에 공개시장 조작 같은 거. 그 다음에 금리 같은 게 있는데 이게 뭔 소리냐면요. 시중에 돈이 부족하다 그러면 한국은행이 돈 조폐공사한테 얘기해서 찍어내겠죠. 그렇죠? 돈을 찍어다가 한국은행이 갖고 있겠죠. 그렇죠? 한국은행이 갖고 있는 돈을 이제 시중은행에다 나눠줘요. 나눠줄 때 이자를 받고 줘요. 이자를. 예를 들어서 한국은행이 1,000억을 찍었다. 1,000억을 뭐 국민은행이나 신한은행이나 외환은행에 나눠줄 때 업을 받고 이자를 붙여줘요. 그러니까 이자를 줘야 한국은행이 돈을 빌려줄 때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이자를 받고 준다고. 그러니까 이자를 받고 주는데 한국은행에서 돈이 이제 시중은행으로 들어갔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한국은행이 천억을 지금 시중은행에 공급해줬다. 시중에 돈이 없어가지고. 그러면 1,000억 중에 만약에 은행이 무슨 일이 생기면 고객들이 돈 찾으러 왔을 때 돈을 못 찾아가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돈이 없으면. 그러니까 버블다가 10% 이렇게 대출을 못 해주게 묶어놨어요. 대출. 그걸 지불 준비율이라고 하네요. 지불 준비율. 그래서 10%를 대출을 못 해주게 묶어놓으면 900밖에 대출을 못 해주겠죠. 그렇죠? 그렇죠? 900을 대출해 줄 수 있다고. 10%는 못 해주죠. 만약에 비상시에 제가 혹시 경제 용어가 좀 어려워갖고 어려운 말을 지금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혹시 어려우면 얘기하시면 제가 다시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럼 10%를 대출을 못 해주게 됐다고요. 그럼 10% 대출 못해 900억만 대출해 주는데 요 돈 플러스 요 돈을 900억을 대출해 주면 시중에 900억이 풀려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면 900억이 풀려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또 돈을 벌어서 뭐 여기다 또 저축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 이제 돈을 대출해주고 대출금을 또 갖다가 은행에 입금시키면 다른 사람에게 또 대출해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대출 그래서 대출에 의해서 일어나는 돈을 이게 신용통화라고 하거든요. 여기 본원통화는 여기 이렇게 900원 대출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국민들 손에 들어갔겠죠. 그렇죠? 국민들이 갖고 있는 돈 모두 합친 돈하고 은행이 만약을 위해서 대출 못해준 100억 있죠. 요거 두 개를 합쳐서 이거 본원통화라고 해요. 두 개를 합쳐서 그거에다가 본원통화에다가 대출해서 금액이 불어나서 커진 돈을 신용통화라고 그러죠. 그렇죠? 요거 먼저 시간에 한 50조 된다는데 한국에 한 75조 되는 것 같아요. 요게 본원통화가 75조 되고 신용통화가 한 1200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제 요렇게 해서 지불준 비율을 10%에서 20% 올리면 800억밖에 대출이 안 되겠죠. 그렇죠? 30% 올리면 700억밖에 안 돼요. 시중에 돈을 줄이는 방법이 돼요. 이걸 한국은행이 쓰고 있다고 대한민국에. 미국 FRB도 쓰고 있고 중앙은행들이 영국의 영랑은행이나 이런 은행도 다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건 뭐냐면은 한국은행이 시중에 돈을 풀려고 그러면은 조폐공사한테 돈을 찍어보라고 시킨다고. 그럼 조폐공사가 돈을 찍어서 한국은행으로 가져오죠. 그럼 한국은행이 돈을 주고 있다가 하나은행, 신한은행이나 나눠준다고요. 나눠줄 때 붙이는 이자예요. 이자를 붙인다고요. 만약에 신한은행이 한국은행에서 돈을 빌려오는데 이자율을 한국은행이 많이 비치면 신한은행이 적게 빌려간다고. 왜? 한국은행에서 돈을 빌려다가 신한은행이 또 국민들한테 대출해주는데 마진율이 작아지니까 은행은 원래 한국은행에서 1%에 빌려왔다. 그럼 국민들한테 5%에 대출해주면 4% 마진을 먹잖아요. 이게 돈 장사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한국은행이 이걸 2%로 올리면은 이게 3% 되니까 마진율이 적어져요. 그러니까 돈을 조금 한국은행에서 가져오게 되죠. 그렇게 해서 재활용률을 통해서 또 통화량을 조절을 해요. 그러니까 통화량이 많을 때는 시중에 이걸 재활용률을 높이겠죠. 그렇죠? 지불준비율도 높이면 시중에 돈이 조금 빠져나오고 이걸 낮추면 돈이 시중으로 많이 풀리고. 그 다음에 공개시장 조사 기능이 있어요. 이거를 돈을 통화주의자들이 가장 미국도 공개시장 조작을 통해서 통화량을 높였다는 가장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렸다. 시중에 돈을 많이 풀려서 걷어들여야 되겠다. 이런 경우에 국채를 푸는 거죠. 국가에서 미국 같은 공급 채권 있죠. 국채를 풀게 되는데요. 한국은행이 국민들한테 국채를 팔죠. 그렇죠? 국채를 팔게 되면은 국민들은 돈 대신 채권을 갖고 있죠. 그렇죠? 돈은 한국은행으로 들어가 버리죠. 그냥 시중에 돈이 없죠. 그렇죠? 그렇죠? 그 돈을 풀려면 반대로 하면 되죠. 예, 이렇게 통해서 통화량을 조절하고 있죠, 지금. 미국도로. 그런데 그 다음에 금리를 올렸다 내렸다 그래서 금리가 높아지면은 시중 자금이 은행으로 들어가죠. 금리가 1%, 2%, 3%, 4% 높다 그러면 금리는 은행으로 돈이 들어가서 시중에 돈 통화량을 조절하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통화량을 조절하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을 좀 설명하려고 해요. 이건 이제 그냥 부수적인 얘기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 경기가 정상적일 때, 서프라임 오기 전에, 서프라임이 뭔지 아시죠? 네. 비율형 담보대출 채권이잖아요. 근데 서프라임이 왜 터졌는지 아셔요? 네. 그런데 시간이 거의 이제 이게 다 자세히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설명만 할게요. 간단하게 서프라임은 이게
비우량 담보 대출 채권인데 이거를 금융회사들이 비우량권 금융회사들이 받아가지고 서브잖아요. 메인이 아니잖아요. 프라임이 아니잖아요. 서프라임이란 말. 받아가지고 증권을 마련했어요. 이렇게 내려가면서. 예를 들어서 모기지를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렸잖아요. 그럼 담보 자금을 가지고 증권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8단계까지 마련했어요. 그걸 유동화증권이라고 그러는데 유동화증권. 이 유동화증권 문제인데 중간에 저기 금리를 올리는 바람에 터진 거거든요.